자, 오늘 수업 내용은 요겁니다. 접전사 및 접부사 They transect입니다. 요놈들도 마찬가지야. 얘들도 선택지에 나오는 순간 웬만하면은 정답이 되겠네 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안녕하세요. 프린트만 저기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먼저 요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고 나와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네, construction이라는 단어, 공사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 선택지를 보니까 접속사와 전이사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팁 하나 드리자면 접사와 전이사가 나열된 문제에서는 부사 같은 경우는 99% 이상 오답이라 보시면 됩니다. 부사는 부사끼리 나올 때 해석 문제로만 출제가 됩니다. Alright? 그로 A, B, C 중에서 골라주는 문제죠. 자, 요거는 정답 몇 번일까요? 몇 번? 네, 주어 공사는 will not resume. resum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재개하다라는 의미, 다시 시작하다 의미입니다. 재개하다. 네, 주어가 재개하다, 뭐 그런 의미죠. 네, 재개, resume. 그래서 공사가 재개하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All the grants from the government.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 have been received. 수령될 때까지는 안 돼. 이런 내용이 쓰였거든요. 정답은 A번입니까? C번입니까? C번 맞나요? 좋습니다. 정답은 C번.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조차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애초에 여러분들이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필요하죠? will resume. 동사가 있지만 추가적인 동사가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품사는 뭐죠? 조업사 맞습니까? 바로 이 원리입니다. 즉 이 선택지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일단 언틸이 눈이 반짝반짝 거려야 돼. 언틸에 눈이 반짝반짝 해야 돼. 정답은 C번인데요. 자,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접속사 겸 전치사가 저는 접전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론 품사가 접전사라는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만든 표현이고요. 그냥 접전사라는 표현 보는 순간 얘들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날 이유가 없구나. 그렇다면은 웬만하면은 해석이 되겠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풀이법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 문제 마찬가지예요. 선택지의 공통점은 접속사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뒤에 여러분들 주어 동사의 절이 나와야 돼요. Right? 그런데 동사가 없는 거야. undergo 겪다, 경험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겪다 내지는 경험하다. 토익에 매우 좋아하는 단어죠. 혹은 겪다. 혼란을 겪고 어려움 겪고 테스트 겪고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거치고 다 씁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 왜 이리가 악필이지? 잠시만. 자, 그래서요. After undergoing various tests, 다양한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주어가 뭔가를 만들었거든요. 해석으로 물론 C번 접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해석은 최대한 아껴야 돼. 왜냐하면 독해만 하더라도 56개, 54개를 실컷 할 수 있거든, 그죠, 여러분들? 실컷 할 수 있거든요. Part 5, 6에서는 최대한 아껴셔야 돼요. 아껴셔야 돼. 어쨌거나 중요한 건 주어 동사가 없다면 원래 접사가 나올 수가 없는 여러분들 자리입니다만 접사가 나올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번의 after 정답되는 이유, 요거는 물론 저희가 어저께 빈칸 뒤에 잉 나올 때 정답되는 접속사 시간에 강의 드렸다. 그죠, 여러분들? 바로 그 원리가 또 다시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요. 접전사가 만약에 선택지에 나왔다면 같은 접사들과 혹은 같은 전역사들과 선택지에 나열되었을 땐 반드시 오른쪽에 동사 유무 체크, 이게 1순위야. 해석이 1순위가 아니라 동사 찾기 1순위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사 찾기 1순위를 적용시키는 순간 example 문제예요. 해석 없이 C번 빠르게 풀 수 있겠다. 그죠, 여러분들? 맞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접전사는 결국 뭐죠? 주어 동사의 절을 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접속사의 성격. 그 다음 명사나 동명사의 구를 취할 수 있다. 전치사의 성격. 결국은 웬만하면 다 돼. 결국은 접속사 기능, 전치사 기능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Until, since, as, before, after. 보니까 USA. 그죠, 여러분들? before, after입니다. 알겠죠? 미국의 전과 후.
미국의 트럼프 전, 트럼프 후, 미국의 코로나 전, 코로나 후,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옛날엔 말입니다. 이렇게 했거든, 제가. 옛날에요.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막 외우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학생들 막 100명이 막 제가 하는 말 다 따라했거든. 자, 따라합시다 하면서 그죠? 막 억지로 외우게 만들어서 세뇌를 막 시켰지. 근데 그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진짜 이거는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A, as before, 그 다음에 until, since, 마지막에 after 이래 가지고요. A, B, U, S가 있죠. 이거를 제가 아버지 after 아프다로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 I'm saying 아버지 그러면 애들 다 예, 애들은 아프다 하고 이제 그래서 이거 했던 거야. 아버지 아프다, 아버지 아프다, 알겠지? 아버지 아프다 하면서. 야, 근데 말이야. 정말 저희 집에 아버지께서 시름시름 앓으시는 거예요. 정말 몸이 안 좋으시고 어머니께서 걱정만 하시는 거야. 야, 아버지가 병 갔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아프다 한다 하면서 그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Secret이라는 책 아십니까? Secret이라는 책. 끌어당김의 법칙, The Law of Attraction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간절히 바래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외치고 그 기운을 끌어당기면 현실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였었거든요. Secret이라는 책. 근데 그런 게 제가 I'm saying 여러분들 아버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You're saying 아프다고 하면서 수백 명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나쁜 기운이 퍼졌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바꿨습니다. 지금처럼 USA before after 얘로 바꿨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 건강하십니다. 자, 2번 before after 용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중에서 before after 용법 이렇게 주어 동사 A 여러분들 절도 이끌 수 있는 접사지만 명사와 동명사의 구도 이끌 수 있는 전치사 좋습니다. before, after 따로 뽑았고요. 그 다음 3번. 사실 여러분들 2번과 3번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구분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홈워크에 푼 문제 그대로입니다. 요 since는 다만 요 명사 동명사에서는 주절에 즉 주절이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현재 완료 시제 요거 떠올려줘야 돼. 일반적인 시간 접속사 예를 들어서 when, why, until, before, after, once, as soon as는 제가 시간의 의미일 때 주절에 딴 건 다 괜찮아도 현재 완료 안 되라 그랬죠. 그죠? 요게 since랑 다른 시간 관련 접사가 나왔을 때 풀이 요령이 됩니다. 알겠죠? 해석 없이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왜 또 구분했느냐? until, 네, 주어 동사의 절은 이끌 수 있지만 명사는 취할 수 있지만 얘는 이게 안 돼요. 뒤에 여러분들 동명사는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동명사 취할 수 없는 전치사 next, 뭐 ahead of, during 이런 것들 동명사는 취할 수 없는 전치사 꽤 있었죠? until 같은 경우는 동명사는 절대 안 돼. 반면 얘는 됩니다. ed는 돼, ed. 형용사도 가능하지만 그거는 나오지 않았고 출제된 적이 없었고요. ed 형태는 가능합니다. until approved, 뭐 승인 받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주어 비동사가 사라지면서 과거 분사는 가능한 얘는 접속사 중에서도 시간 조건 양보 접사도 있고 접전사 기능도 있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시제형 접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뭡니까? 접전사 기능도 있고 여기 until과 as 두 개입니다. as도 마찬가지. as도 주어 동사의 절 가능, 명사 가능, as worker, 근로자로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 근데 as도 마찬가지. 뒤에 여러분들이 동명사는 원칙적으로는 쓰지 않아요. 뭐로서라는 의미일 때는 말입니다. 쓰지 않아요. 반면 역시나 until과 마찬가지로 네, 과거분사랑 형용사는 가능합니다. as는 as possible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as recommended 추천받았던 대로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시제형 접사. 그래서 접전사와 시제형 접사 용법이 as랑 until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as가 여러분들 정답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겠지, 그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놈이야. 어마어마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단어들의 특성 보셨고요. 이번에는 접부사입니다. 자,
역시 example 문제 풀어보시죠. 선택지가 모두 다 부사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정답이 몇 번? 그렇지. D번 맞나요? D번.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주어 동사. 동사가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품사는? 접속사 맞습니까? 참고로 지금 제가 적은 단어들의 공통점은 부사입니다. hardly는 not,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most는 가장이라는 부사. 그런데 however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요? 얘는 부사로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Part 6에서는 말입니다. 1위! Part 6에서 가장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된 단어 압도적인 1위가 however입니다. 그러나 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런데 원래 의문사가 여러분들 접사 아닌가? why건, what이건, who건, which가 의문사 접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접속사 기능도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에 절을 끌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다면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경우다.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기억력이 좀 좋으신 분이라면 expensive. 형용사 앞에 의문사 문제는 how랑 however 중에 찍으라 했던 건 기억나십니까? How quickly, how soon, how much,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말입니다. However expensive,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protective gears, 안전 장비들이 주문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어떤 말인가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 역시 접부사가 나오면 눈이 확 땡겨야 되고 오른쪽에 동사 이후부터 체크를 해줘야지 문제풀이 시간 아끼는 거야. 우리는 이걸 하나둘씩 아껴서 독해 뒤에 한 지문을 더 읽어서 풀 수 있으면 그게 3개 정도를 더 맞추게 됐을 때 20점가량 더 오르는 원리입니다. 있습니까? 오케이. 총 4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once입니다. once는 우리가 시간 접속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주절이 과거일 때 정절이 과거, 주절이 여러분들 미래일 때 정절은 현재랑 현재 완료. 기억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일단 하면이라고 적어두었지만 사실상 후에라고 외우시면 된대. after 용법. 제가 AOA라 했었죠. after once 예전에 지금 똑같은 단어가 있었죠. 그죠? 네. 자, 반면 부사로 쓰일 때에는 과거 동사 혹은 여러분들 과거 동사 외에도 현재 완료 동사하고만 만납니다. 과거랑 현재 완료만 가능. 왜? 과거 한때야. I was once a director. 나 한때 부장이었지. 이런 식의 원리거든. 무조건 여러분들 과거랑 현재 완료 외에는 절대 오답이야. 뭐 was랑 만나는 순간 그냥 정답됩니다. 무시무시한 놈이거든. 원스 같은 경우는. 네,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에요. 막 반찬으로 치자면 계란말이 같은 거 알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냥 땡겨. 김치, 저 예전에 김치 같은 거 알겠죠,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어울려, 그죠, 여러분들? 김치볶음밥, 무슨 뭐 김치, 무슨 뭐 찌개 등등. 자, 그다음 두 번째는 so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so는 쉼표 뒤에 많이 나왔던 거 우리 어저께 풀어봤습니까? 제가 쉼표 뒤에 so가 오답된 적이 없다 그랬대. 쉼표 취하는 접사가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so는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자, 그런데 부사로 쓰일 때는 뒤에 반드시 형용사, 물론 형용사 외에도 부사도 가능합니다. So easy, so cool, so easily 이렇게 너무나도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조업사일 때는 쉼표와 어울려 쓰는 경우가 많고요. 부사로 쓰일 때는 100% 뒤에 뭐가 필요하다? 형부가 필요하다. 배려형 부사입니다. 뒤에 형사, 부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다고요? 버리셔야죠. 자, 이번에는 however 용법입니다. however 용법.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형용사, 물론 여러분들 부사도 물론 가능합니다. 만약에 조업사 문제인데 형용사 부사가 앞에 도치가 되어 있다면 무조건 해석 없이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however easily, 아무리 쉽다 할지라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반면 접수할 때는 무조건 part 5예요. 이거는 파트가 정해집니다. however는 part 5에서는 접사, part 6에서는 그러나라는 의미의 부사 이렇게 구분을 주셔야 돼. 단 부사로 쓸 땐 100% 뒤에 쉼표가 있을 거예요. 바로 뒤에 쉼표. 즉 however는 part 5는 형용사 부사가 오른쪽에 붙어 있더라. 나오면은 정답. 그 다음 part 6는
바로 뒤에 쉼표가 붙어 있더라. 단 요거는 해석해 주셔야 돼. 제가 두 번째 시간 강의했지만 그러나인지 그러므로인지 또한인지 요거는 해석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죠? 네. 정답률이 1인 건 맞지만 해석은 해달라. 자, 마지막입니다. 4번의 yet. 자, yet이 접사로 쓰일 때는 그러나라는 의미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but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뭐 싸지만 참 유용해. 이런 것들 cheap yet useful.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씁니다. 반전의 의미의 접사로 씁니다. 그리고 사실 접속사 문제는 빈도가 매우 희박해요. 거의 안 나옵니다. 부사일 때는 왼쪽에 not이 무조건 붙어 있어요. not yet. not 뒤에 yet이 오답된 적이 없어. 대신 yet not은 어때? yet not은 없어? 얘는 무조건 not 오른쪽이야. 네. 참고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토익 시험에서 유일하게 not이 없는 여러분들 yet을 구경하시다면 바로 얘입니다. have yet to 부정사, are yet to 부정사. 유일하게 not이 없이 부사 yet 정답되는 문장인데 not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뭐 못하다라고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멋진 문장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자, 갑자기 여러분들 제가 떠오른 게 하나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멋진 문장 하나 적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내용 같아요. 자, 생각해보니까 Your best day, your best day has yet to come. 아, 왜 이렇게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의 최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걸 떠올리면서 버튼을 이겨내셔야 돼요. 요렇게요. 아, 이거 쓰고 나니까 예쁜 말이다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잠시만, 여기서 좀 더 강조해 드릴게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 ever 용법 한번 얘기해 드린 적 있나? ever 용법 얘기해 드린 적 있나? 이게 훨씬 더 나은 예문입니다. ever 집어넣으세요. 제가 역대급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었고요. ever는 제가 왼쪽에 최상급이라는 비용급이라 꼭 짝을 지어야 한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역대급. 즉 당신의 역대급 최고의 날, 당신 인생의 최고의 날, 이 표현입니다. 이게 한국식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 좋아.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 혼자 한 대 가지고 매일 답장을 공략하다가 그 여러분들 정답을 딱 찾고 그 과정 이런데 자기가 이해가 있을 때 그 쾌감 느낀다더라고요. 저는 그런 쾌감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참 말이야, 이제 하나님이 뭐든지 좀 공평하게 주시는 것 같아. 공평하게.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예능의 능력, 누군가에게는 글 쓰는 능력, 누군가에게는 미술의 능력, 음악의 능력, 다양한 능력을 주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조금 언어적인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헌책방 집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 방앗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시골에 방앗간 그러면 좀 있는 집안이었대. 그 시골 안에서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돈 보고 결혼했다 아이가. 어이구야 방앗간 하면 돈 좀 있네 하면서 그래 왔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맨날 책만 보시는 거야. 그래서 저희 할머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저희 아버지는 받았겠죠, 그죠? 에라이 하면서 저희 어머니 데리고 대구로 나와버렸습니다. 시골 삶을 그때 청산하시고 떠났어요. 그리고는 평생을 책을 읽으며 살 방법이 없을까 해서 헌책방집 아들이 된 겁니다. 저는 좀 어렸을 때 안 좋았던 건 뭐 집이 좀 가난했겠죠, 그죠? 네, 방 2개짜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여러분들 누나 혼자 계속 쪼매난 골방 하나 있었는데 저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잤거든.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경우는 방이
단칸방도 있었습니다. 단칸방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 시절도 버텨내고, 그때 막 단칸방인데 저희 아빠 책 보다가 뿡 하면서 방울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한 거 아이가, 단칸방이. 창문도 이 정도 됐나? 이거 정말 작은 창문 한 개 다였거든요. 저희 외할머니 집에 언제 살았었거든, 그 당시에. 좀 힘든 시기에.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께서는 어쨌거나 지구는 마찬가지. 해외여행 가도 있지 않습니까? 책을 항상 갖고 다니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럴 바에는 왜 나와? 저럴 바에 왜 나오지? 정말 여러분들 책을 갖고 다니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랐고, 그 유전자가 제 피로 이어졌을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나 다행히 글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아버지께서도 일본 책을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리고 한자로 된 중국어, 시경 이런 거 많이 읽으시고 하시는데, 저도 다행히 어릴 때부터 한자 공부가 싫지 않았고, 그리고 외국에 지나가면은 걔랑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책을 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말 걸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때 말입니다. 많이 맞았어요. 일본 잡지를 보다가 맞았어요.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일본 그러면은 아주 적대시한 상황이었었거든요. 매국노란 소리 들어가면서 그 책 읽었습니다. 일본 원서 책이었거든요. 일본 게임 관련 책, 패션 잡지 같은 거 그런 걸 제가 읽었었거든요. 논노 잡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억나는 게 어린 왕자, 리틀 프린스 말입니다. 생크쥐베리의 프랑스 소설이지만 영어로 번역된 걸 제가 또 읽어봤죠. 그거 보고 너무 이해되는 거야. 이 어린 왕자가 뱀에 물려 자기 별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영어로 읽어냈다는 거, 그걸 제가 감성으로 읽었다는 거 너무 여러분들 자랑스러웠습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저희 엄마도 막 걱정되고 울더라고요. 왜냐면 영어 책 보다가 너무 어려가지고 자 영어 포기하려고 하나 하면서 걱정돼가지고. 어쨌거나 여러분들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공평하냐라면서 딱 뭔가 글을 썼는데 그게 한글로 멋지게 표현되는 순간 쾌감을 느껴요. 변태같이, 그죠? 사람은 그래도 하나씩 잘한 거 있어야지, 그래도. 저는 여기 다 합니다. 자, 그 다음, 저희 교재 문제 보도록 할게요. 1세트에 126번. 자, 1세트에 126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 선택지에 접전사가 나왔을 땐 오른쪽을 먼저 보라 했거든. 오른쪽 찾았나 단서 누굽니까? You're saying offers. 그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서였지. 즉, 얘만 본 순간, 제공하다 의미 offers를 본 순간 접전사가 웬만해서는 정답이 돼야 되는 기라 during, beyond, after. 공통점은 전치사 after. 그런데 차이점은 접서도 가능. 5개 잊지 마십시오. Until, since, as, before, after 접전사. 이번에는 18세트의 110번입니다. 자, 18세트의 110번 문제. 단어 빼기 단어 쓰겠고 이런 거는 보지 말고 단어 빼기 단어는 빼기 둘 다 빼기 그랬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라 그랬대, 오른쪽을. 자, 빈칸 뒤에 동사 is 봤니? 당연히 그렇다면 공통점은 전치사. 그때 before가 정답되는 문제가 될 기라 이 말이거든. Before the annual report, 이 연례 보고서가 compile은 편집버듬인데 이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I'd like to review, 검토해보고 싶다. 그런 B번 해석 문제였었거든요. 다만 이 문제는 해석으로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그저 전치사끼리 나온 문제에서 접전사가 나왔다면 해석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19세트의 128번입니다. A, B, C, D의 공통점은 부사입니다. 그 선택지에 원래 부사들로 나와야 되면 해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겁니다. 아하, 동사가 나온 거야. 오른쪽에 동사 유무 체크부터 먼저 알아있대. 그리고 동사가 나오는 순간 짠! 찍고 넘어가라 이 말이야. A번 반면이라는 부사, B번은 게다가라는 부사, C번은 꽤라는 부사, D번은 접부사. 됐습니까? 접부사가 나오면
해석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여러 원리였습니다. 일단 하고 나면 이후 20세트의 115번. 자, 20세트의 115번입니다. A번은 사이에라는 전치사, B번은 넘어서라는 전치사, C번은 뒤에라는 전치사. 정답은 D번 맞습니까? 접전사가 나오면 해석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Before she leaves for the night. 퇴근하기 전에 will not return. 돌아오지는 않을 거다. 이런 문제. 26세트의 121번입니다. 26세트의 121번. 즉 선택지가 모두 다 여러분들 전치사일 때는 오른쪽에 선택지가 모두 전치사인데 접전사가 나온 경우라면 오른쪽에 동사유무를 체크해 달라라는 거. 정답은 D번. 이때 쓰인 쓰는 뜻이 뭐죠? 때문이가 맞죠? 때문이가 맞대. 왜? 조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가 아니죠? 이때는 100% 때문에야. 100%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Some of Van Dyck's famous artworks. 이 Van Dyck의 유명 예술 작품들이 are displayed. 일부가 전시되고 있기 때문에 Berlin Museum. 이 베를린 박물관이요. is almost always crowded. 항상 북적거리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8세트의 105번. 네, 선택지 여러분들 부사들로 나야 될 문제네요. 참고로 before는 접속사 겸 전치사 겸 부사까지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I've met Mike before. 나 전에 마이크를 본 적 있지. 이렇게 부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오른쪽에 동사를 확인해 보니까 접속사가 나올 자리였다. 그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Before you leave our cafeteria. 카페 나서기 전에 please 해줘. 여기까지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이제 저희 교재 최신 토익 시험에서는 어떤 여러분들 문제가 나왔는지 최신 문제 10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시간은 제가 1분 30초만 드릴 거야. 여기 땅.